네, 오늘의 코인 화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화요일 시장 함께해 주실 퍼즈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다뤄볼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코인 가격에 관해서의 어떤 시나리오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관련한 이슈들, 또 리플에 관한 이슈들과 또 우리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을 통해서 법적인 재정이 들어간 부분들에 관해서도 좀 다뤄볼 거기 때문에 오늘 조금 빠르게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분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퍼즈님? 네, 해서 여전히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해서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이제 하락 원래 엘리엇 파동상 A, B, C로 떨어지는데 네. 지금 이제 A에 위치해 있는 해서 세부 파동 카운팅으로 따지면 이제 이런 식으로 1, 2, 3, 4, 5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런 다음에 A, B, C로 반등했다가 다시 1, 2, 3, 4, 5로 떨어지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요건 안 좋은 시나리오인 거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약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한 19,000 정도에서 한 21,000 정도까지의 조정이 일반적이에요. 네,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가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A, B, C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이게 4파 조정,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5파로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5파로 올라가면 한 5만 달러 정도까지의 상승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횡보가 계속되면 안 좋아요. 네, 횡보가 계속되면 결과적으로는 떨어지는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해봐도 그냥 올라갈 때 한 번에 치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 때에도 이제 그 차트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각도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각도가 올라가는 식으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힘이 점점 세지다가 네. 그 다음에 힘이 꺾이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횡보를 계속하게 되면은 올라갈 여력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번 달 안에는 힘들지언정 다음 달 안에는 고점을 돌파해줘야 됩니다. 31,000달러 정도로 돌파해서 한 33,000달러 정도까지 가주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그 예전에 이제 요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2018년, 19년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A, B, C로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떨어졌던 얘가 이제 코로나 때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때도 고점을 계속 돌파하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해줬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변동성은 크게 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횡보하면 할수록. 해서 지금은 사실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런 횡보 기간이 계속해서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 답답한 건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또 차트적인 분석으로도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러한 장세가 펼쳐질 경우에 추가 하락의 여부도 우리가 열어놔야 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고점을 돌파해 주는지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퍼즈님이 생각하실 때는 고점 돌파가 될 것 같나요? 지금은 가능성은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요? 25,000달러를 지켜준다라고 하면. 근데 지켜준다면? 25,000달러를 지켜주지 못하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쨌든 A, B, C로 떨어져도 B 반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B 반등을 제가 최대한 잘 잡아드릴게요. 해서 이때 현금화를 좀 하시는 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현금 비중이 한 30-40%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25,000달러가 깨지고 나서 반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금 비중을 한 50% 이상까지도 좀 확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33,000달러를 터치하고 나서 그때 다시 사도 괜찮아요. 왜냐면 어쨌든 저희가 5만 달러로 바라보고 있는 거라서 그때부터 다시 사도 괜찮은데 다만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한 19,000달러 정도까지 떨어지는 걸 좀 걱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떨어지면 현금이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살 수 있으니까 해서 일단은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비반등을 제가 최대한 잘 잡아드릴 테니까 해당 구간에서 근데 뭐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하실 테지만 네 어쨌든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상방으로 하방으로도 다 열어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보수적인 관점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퍼즈님께서 저희 오늘의 코인을 통해서 어떤 시점들을 잡아주실 예정이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오랜만에 김치 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게 되는 것 같아요. 김치 코인 이야기는 사실 자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이슈들이 좀 있을까요, 퍼즈님? 네, 해서 검찰에서 이제 김치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네, 네. 했는데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뻘짓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제 왜 그러냐면 왜요? 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요 두 가지가 연타로 터지면서 사실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위믹스. 위믹스. 네, 그래서 위믹스가 마음대로 발행량을 조절하면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쟁글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위믹스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그러고 나서 요번에 또 김남국 의원이 또 터지면서 네. 어쨌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된다는 걸 사실 알 수 있어요. 네. 왜냐면 뭐 김치코인은 국내에서만 발행 유통되는 코인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2018년, 19년 넘어가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 코인 만드는 업체에 대한 뭐 차별 압박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국내 코인들이라고 알려진 코인들은 대부분 본사를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네, 전부 다 이전했어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그 본사를 가지고 있는 코인은 사실 위믹스랑 페이코인 정도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보는데 그 두 개는 지금 거의 뭐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네, 이슈가 많은 코인들이고 그리고 그러면 어쨌든 해외에서 발행은 됐지만 국내에서만 거래량이 대부분이 코인이라고 하기에는 네. 리플도 국내 거래량이 절반 이상이에요. 맞아요. 그럼 리플도 김치 코인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 한다는 것 자체는 네. 그 코인 재단 측이나 코인 뒤에 있는 회사에 압박을 가한다는 거거든요. 갑자기 많은 코인을 사모은 지갑이 발견됐어.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겠다는 건데 그 굳이 그런 상황에서 국내 거래소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코인들이 있을까? 저 같으면 차라리 그냥 상표 시켜주세요. 해외 거래소 가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마치 이제 군대에서 축구 경기하다가 이제 다리 부러졌다고 네. 축구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조치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단발성인 안 그러면 온발의 오줌 누기 같은 그런 대책보다도 엄마를 오줌 느끼요? 그냥 네. 근본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안 그러면 전 차라리 그러면 그 거래소한테 시켜가지고 본인들이 할 게 아니고 또 이게 예산이 또 10억 배정돼가지고 뭐 외부 업체에다가 외주 주고 한다고 하는데 그 돈 낭비하지 말고 그냥 거래소한테 시켜서 해서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코인을 다 온체인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소한테 구축하라고 차라리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쉽게 알 수 있게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 생각엔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예, 해서 이런 뻘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제 김치 코인에 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에 관한 그런 법적인 제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퍼즈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좀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도의 법안들이 좀 제정이 되기를 좀 같이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음 이야기 바로 넘어가 봐서요. 사실 최근에 이 가상자산법에 관해서 계속해서 속도를 좀 내고 있잖아요. 참 어찌 보면은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었는데 뭐 세금 신고 관련해서도 급하게 또 법이 제정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네. 괜찮습니다. 제가 군대 다닐 때는 네. 핸드폰을 못 썼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군대 다닌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핸드폰 지금 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줄였어요. 군대 그게. 네, 기간도. 근데 이제 저 때는 이제 간부들이 그러니까 이제 직업 군인들이 이제 막 핸드폰으로 사진 같은 걸 찍어서 뭐 페이스북에 올린다거나 이래서 막 기사가 막 뜨잖아요. 그러면 병사들을 앉혀놓고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생각으로 우리는 핸드폰 돈도 왜 우리를 교육시키지? 네, 간부들을 교육시켜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요게 약간 그런 꼴이 아닌가.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왜 우리한테 결국엔 저희가 이제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어쨌든 좀 투자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요 이야기를 다룬 거는 요것 때문은 아니고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자산을 신고해야 된다면서요. 맞아요. 네. 근데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아마 코인을 갖고 다른 국회의원들도 코인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만약에 많이 갖고 있었다. 그럼 그 코인을 신고하기 전에 매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오히려.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네. 몇몇 현금화시키겠다. 네, 몇몇 코인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해서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걸 핑계로 어쨌든 가격을 펌핑시키거나 하락시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유믹스처럼 P2E 코인들 네, 그래서 게임 관련된 코인들의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급등한다고 해서 사지 마시고, 네, 떨어진다고 해서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주제를.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으로 인해서 이런 법안들 제정의 가속화를 밟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신고 의무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해외 가상자산 계좌까지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형사처벌도 감행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얼마 전에도 있었죠.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제 퍼즈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그러한 법안 일지에 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시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또 세금과 관련해서도 이런 법안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이 암호화폐를 매도하게 되는 그런 가격 변동성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에 혹시 퍼즈님도 해당이 되시나요? 아니, 저는 사실 이런 코인들을 매매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내에 비중이 높은 코인들을 매매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잡코인들을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어쨌든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에는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들을 따져보면은 한 시총 500위권까지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 50개밖에 안 돼요. 네, 해서 저는 이런 코인을 웬만하면 좀 피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해당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주제로 이제 SEC와 리플의 법적인 공방들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 힘번 문서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기각 신청이 난 상황에서 리플이 그래도 살짝의 반등세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퍼즈님이 보다 자세히 오늘 설명을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들어볼게요, 이야기. 네, 해서 사실 리플 차트 분석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갖고 왔고 이건 사실 이슈는 조금 지났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이슈 자체도 사실 엄청나게 큰 호재냐라고 하면 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쵸, 네, 계속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계속 SEC가 이거 증거를 안 하면 안 되겠니? 공개 안 하면 안 되겠니? 라고 법원에 계속 얘기하는데 법원에서는 기각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호재는 옛날에 사실 이미 있었던 호재고 사실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 분석을 조금 해드리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원화 차트랑 달러 차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선, 요 검은색 추세선이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요 점이랑 요 점을 연결한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락 추세선인데 요번에도 달러 차트는 요걸 못 뚫었어요. 못 뚫었으면 추가적으로 하락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원화 차트로 보면은 요 선을 뚫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얘 같은 그러니까 달러 차트를 보면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차트고 그다음에 원화 차트 보면 여기서 지지받아 주고 나서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게 맞냐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도 리플 거래량이 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차트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그러니까 이제 아예 요 선을 뚫고 원화 차트에서 뚫고 떨어지면 사실 달러 차트가 맞는 거고, 근데 떨어지다가 어쨌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원화 차트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 지지받아 주는지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지받아 준다라고 하면 그 한 900원 정도 이상은 한번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단기간 내에 한두 달 내에 900원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또 원화 차트와 달러 차트가 차이가 나는 거는 아무래도 리플에 관해서 또
한국인 거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향도 좀 있겠죠? 리플에 관해서. 그 원래 기본적으로 조금씩 달라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환율 환율 문제 차이가 좀 있고 그다음에 김치 프리미엄 차이가 있는데 김치 프리미엄. 네, 근데 이제 유독 리플에 대해서는 그러게요. 네. 그 시나리오가 좀 갈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나 달러 차트나 해서 차트 요 시나리오 자체가 좀 비슷한데 그래도 네, 비슷한데 리플만 좀 유독 갈려요. 네, 해서 좀 투자를 하시는 데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물론 저도 리플 많이 가지고 있고 올라가면 조금 이제 물량 줄이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지만 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힘머무서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호재는 아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네네. 그래서 해당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또 시나리오가 둘로 갈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가 저희가 변동이 있었을까요, 퍼즈님? 아니요. 전혀 없었나요? 네, 그래서 그 요 총 보유 자산을 네. 보시면 이게 지난주고 이제 이게 요번 주 건데 네. 그 조금 줄었어요. 조금 줄었네요. 네, 조금 줄었는데 제가 뭔 짓을 한 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시장이 줄었겠죠. 네. 그리고 이런 장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아시겠지만 매매를 하면 거의 무조건 손해보는 장이었어요. 네, 알트코인들이 펌핑되는 것도 크지 않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현금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 현금이 지금 이제 33% 정도, 34% 정도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게 현금 비중이. 그래서 현금 비중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제 생각엔 건들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저는 잡코인들을 조금 매수하고 싶었어요. 그랬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안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트가 한 번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근데 이 한 번 하락할 때 25,000을 지켜주느냐 깨느냐가 중요한데 한 번 정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알트코인이 차트가 좀 괜찮아 보인다고 사는 게 맞을 것이냐 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끝까지 하다가 그냥 한 주 쉬어야겠다 차라리 네, 라는 생각으로 어쨌든 매매를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만약에 반등이 어느 정도 확실해 보이면 그러면 비트코인이랑 잡코인 정도를 좀 추가적으로 매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금 현재는? 비중이 네. 한 30% 이상인 상태로 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그 정도로 이제 매수를 할 생각이니까 해당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포트폴리오 분석까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